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 많이 챙겨들 드시는데 오히려 부족한 것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조병식의 K미래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과 암을 치료하려면 다스려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장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영어로는 리키 것 신드롬이라고, 우리말로는 새는 장 증후군입니다. 왼쪽에는 건강한 장이죠. 이렇게 잔증막의 세포들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남은 찌꺼기들, 노폐물, 독소,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잘 새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공간이 생겨서 노폐물, 독소도 들어오고 세균과 바이러스도 들어와서 바로 혈액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혼란과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일단은 대사 장애가 생깁니다.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게 또 다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신경장애가 생깁니다. 보시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매도 이것이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흔한 질환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리고 크론병, 셀리악병, 그 다음에 알러지, 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암이나 자가면역을 가지신 분들이 새는장 증후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치료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장내세균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그림을 보시면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의 장내세균 분포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새는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보면 이런 음식들을 많이들 드십니다.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이 식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질 나쁜 단백질이 많고요, 단당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올리고 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그 과정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 5년간 5대암 진료인원 연령별 증감률을 보면요, 20대에서 44.5%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20, 30대 난소암 환자 증가가 지난 9년 사이에 58.8%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고요. 20, 30대에 이런 중증 난치성 질환들이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식습관 문제라는 겁니다. 거의 집밥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의점에서 식사를 때우기 일쑤고요. 그리고 배달 음식들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인스턴트 식품, 몸에 좋지 않은 질 나쁜 단백질, 단당류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보시면 양배추 보이죠? 바나나 보이고, 사과 보이고, 양파 보이고, 마늘 보이고요. 이런 채소류들을,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와 장내세균 연관성이 최근에도 확인이 되었는데, 일본 연구팀에서 스트레스와 장내세균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접전 전날과 당일 제초한 대변에서 장내세균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우울증 환자의 장내세균 균형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 이야기는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사람일수록 장내세균 중 프로테오박테리아의 점유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고, 피로미쿠테스균의 점유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 보여드린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의 그 장내세균 하고 똑같이 분포도가 나온 겁니다. 뚱뚱한 사람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장내세균 분포도와 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 건강을 만들어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만성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지금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 많이 챙겨들 드시는데 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식품들을 제대로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있다라는 거죠. 앞에 사진에서 보여드린 그런 식품류들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제가 늘 잘 챙겨 드시라고 저희들 환우분들 매 끼니 때마다 드시게 하는 청국장이 1등입니다. 낫또도 괜찮고요. 요거트나 치즈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유산균들이 풍부하긴 하지만 이게 또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제품은 가급적 또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발포성 발효유, 염소젓, 양젓, 콤부차, 홍차버섯 이런 것들이 프로바이오틱스 또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프리바이오틱스,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양파, 마늘, 우엉 이런 식품들입니다. 저희가 또 즐겨 먹는 그런 채소류들이죠. 그 다음에 치커리 뿌리도 좋고요. 예루살렘 아티초크, 호밀 이런 식품들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은 과다하게 섭취하면 조금 불편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나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또 늘려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유익한 작용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1번이 섬유소입니다. 섬유소들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신호물질들이 생깁니다. 대장 점막을 통과해서 내부 면역세포를 진정시키는 신호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1번, 2번, 3번, 4번 이걸 단세지방산이라고 합니다. 프로피온산, 뷰티릭산, 아세트산 이런 것들을 단세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섬유소들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 것들을 이끄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면역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혈관을 통해서 심장, 췌장, 두뇌로도 흘러 들어가고 심장에서는 이 신호물질 덕분에 부정맥이 66% 줄었다. 심혈관 속 끈끈한 물질, 죽상경화증이 줄어들었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더불어 혈압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소금을 낮추는 기존 고혈압 조절법보다 섬유소 식소가 더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췌장과 두뇌도 좋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19년에 심혈관 전문지인 독일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또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말씀입니다. 죽상경화증, 치매, 제2당뇨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체의 만성질환의 주된 것들이죠. 이것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만성염증입니다. 이 만성염증이 뭐냐면 다 면역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 면역반응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면역이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에서 자기 몸에 총질을 합니다. 그게 곧 자가면역질환이에요. 그게 60여 가지의 자가면역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소 신호물질이 이것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특히 면역조절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 항진되었을 때 이것을 억제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면역을 억제하는 세포를 통해서 면역의 펀치 세기를 조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염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면역 균형을 만든다. 이것은 곧 과도한 면역 반응을 안정화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섬유소 신호 전달 물질이 단세지방산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걸로 만성염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면역 반응을 바로잡아서 만성염증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을 다스리기 위해서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식습관입니다. 저희 K미래의원의 기본 식단 사진이에요. 아침, 점심 이 사진에 보시면 섬유소가 풍부한 식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국장, 초콩, 낫또 이런 것들이 항상 끼니 때마다 들어갑니다.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 조절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스트레스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명상법, 호흡이완요법, 이미지요법, 또 숙면법
으로 스트레스를 조절 관리하면 또 장내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과 암, 제가 대표적인 질환을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모든 만성 질환,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첫 번째, 장부터 다스려야 된다. 면역의 70%가 장에서 관장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